자, 오늘은 허용력 설계 프로세스를 먼저 좀 살펴보고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설계 스프레드시트 작성하는 것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교재 제2장 강제의 특성과 종류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용력 설계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설계를 하려면 구조 시스템과 하중 입력을 먼저 받습니다. 구조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게 단순 보호 시스템인지 캔틸레버인지 아니면은 뭐 프레임 구조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하중도 집중 하중이라면 어느 위치에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등분포 하중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세팅을 해야죠. 아니면은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분포 하중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입력을 일단은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그 단면이 어떤 단면인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직사각형 단면인지, 원형 단면인지, H형 단면인지, 아니면 T형인지, 뭐 이런 걸 선택을 하고, 아니면 뭐 파이프인지,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하고, 단면 특성이라는 거는, 단면적 A,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내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강종 선택을 하는데, 강종, 이제 저희는 강구조물이니까, 강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SS도 있고, SM도 있고, 400, 강도에 따라서 400도 되고, 490, 520,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쓸지, 아니면 이걸 쓸지.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고, 그래야 이제 이 설계라는 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설계자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택. 만약에 이제 요 부분에서 OK가 안 되면 계속 요 선택사항을 바꿔가면서 OK가 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설계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재력을 계산을 합니다. 부재력 대표적인 게 모멘트랑 전단력이죠. 모멘트랑 전단력. 추가적으로 더 본다면 비틀린 모멘트일 수도 있고 충력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산합니다.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사용되는 이제 이론은 구조역학, 재료역학적인 개념을 사용을 해서 부재력을 계산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응력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응력 계산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단면 특성을 계산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I 값이 오고, 그 다음에 부재력에서 이제 모멘트가 계산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모멘트가 오겠죠. 그럼 응력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휘응력은 두 개를 이용을 해서 I분의 MY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랑 M은 아시겠고, 그 다음에 Y는 중립축에서부터, 직사각형 단면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중립축이죠. 중립축에서부터 임의의 위치까지의 거리예요. 여기일 수도 있고,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이게 다 Y입니다. Y. 근데 이제 끝단을 이야기할 때는 C라고도 하죠. C는 그 중립축에서 맨 단면 끝까지의 거리를 이제 C라고 합니다. 대칭인 경우에는 C가 똑같지만
비대칭인 경우에는 C가 이제 다르겠죠. 뭐 C1, C2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Y를 노테이션으로 해서 어느 위치에서든지 계산할 수 있게끔 좀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휘목력도에서는 보통 이런 분포를 갖게 되죠. 네. 압축, 인장. 그래서 응력을 이제 계산하는데 당연히 이쪽에서가 제일 크겠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대칭인 경우에는 두 값이 똑같을 테고 대칭이 아닌 경우에는 두 값이 다르겠죠. 그러면 두 값 중에 큰 값을 응력 계산에 이제 활용을 해야겠죠. 응력 계산의 최종적인 결과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윗단과 아랫단 응력을 가져와도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여기서 와줘야 되는 값이 응력 계산에서 여기로 들어와지는 값이 시그마 F 응력 맥시멈 값, 응력 미니멈 값. 요게 요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걸 발생 응력이라고 합니다. 발생. 외부 하중에 의해서 발생한 응력. 그죠? 외부 하중에 의해서 발생한 응력. 그럼 이제 허용력은 뭐냐면 이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허용치를 얘기해요.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허용치. 요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FY, 항복 응력이죠. FY를 Factor of Safety에서 안전계수로 나눠준 건데 보통은 안전계수를 1.7로 놓으니까 요거를 이제 FA라고 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발생응력과 발생응력 F하고 그 다음에 허용력 FA를 비교를 해서 허용력이 더 크면 안전하다는 얘기니까 허용력이 크냐? Yes. 이렇게 되면 종교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안전하다는 의미니까. 근데 허용력보다 이게 발생응력이 더 크다 그러면은 재료 자체가 견디질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노후가 되는 거죠. 노후가 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OK가 되게끔 만들어줘요. Yes가 되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설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단면을 더 키우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단면을 더 키우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강제의 그 재료 강도를 더 늘리는 게 답이 될 수 있죠. 여기를 바꾸면 발생응력이 줄어들겠죠. 요걸 바꾸면 발생응력 F가 줄어들고 여기를 바꿔서 이제 바꾼다는 얘기는 강도를 높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FA 값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줄이는 방향을 선택을 하든지 그 다음에 강제의 강도를 높여서 허용력을 더 크게 만들든지 하면은 yes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든 yes로 만들어서 끝내야 된다. 예. 그게 설계의 핵심입니다. 설계의 핵심. 검토가 안 된다. 아니면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OK가 되게끔 만드는 게 설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게 이제 전체 흐름도고요. 이제 지난주에 하다만 설계 스프레드시트 작성하는 것을 같이 해보면서 이러한 설계 과정이 어떻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지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